저희는 창체 동아리 법의 정신이고 모의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시나리오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모의 재판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목차로는 사건 개요, 민사와 형사의 차이, 등장인물, 재판 시연인데요. 첫 번째로 민사재판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인데요. 이 민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존재하지 않고 변호사끼리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이 민사재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사재판에서는 또 여러 단어가 변화가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장난식으로 너 고소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고소는 형사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는 이 고소가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또 소가 제기된 사람을 형사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하는 반면 민사에서는 피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재판을 여는 목적조차가 다른데요. 형사재판은 이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의 피고로는 A 회사의 전 대표인 최배달이고 원고로는 A 회사의 직원이자 노조의 일원인 노종윤입니다. 사건 개요로는 2019년 매출이 오른 것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이제 여기에 직원들의 월급 인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직원들과 회사의 교섭이 결렬되면서 이제 이 직원들은 노조를 결성해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파업을 하자 최배달은 당일 A 회사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직장 폐쇄 조치란 사용자 측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꼭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후 2020년 1월 1일 허위 계약서 작성 후 폐업 신고 및 전 직원 해고 조치를 했고 이제 동일 업종의 B 회사를 설립한 후 처남을 대표로 아들을 이사로 임명한 후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결론인데요. 이에 원고는 부당히 해고한 점, B 회사를 만들고 사업을 재개한 점을 들어 위장 폐업임을 주장하며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모의 재판의 등장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 회사의 대표 최배달, 피고의 처남이자 B 회사의 대표 김병철, 피고의 아들이자 B 회사의 이사 최영희, 이제 법원 경위 1명, 법원 서기 2명, 판사 3명, 원고 대표, 원고 측 증인 김 부장 2차장이 여기에 출연을 하겠습니다. 역할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배달은 본 재판의 피고입니다. 직원들이 파업을 하자 직장 폐쇄 조치를 하고 해고 처리 후 동일한 업종의 새 회사를 설립해서 위장 폐업과 부당 해고에 의한 불법 행위 혐의를 사고 있습니다. 원고 대표 노종윤입니다. 본 재판의 소를 제기한 원고 A 회사가 직장 폐쇄 조치에 들어가며 실직되었습니다. 그러나 최배달이 B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보고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아들 최영입니다. B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며 아버지 최배달이 B 회사 실질적인 대표가 아닌 단지 고문에 불과하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피고 측 증인입니다. 피고의 처남 김병철입니다. B 회사의 대표이자 피고 측 증인이고요. B 회사가 A 회사와 전혀 다른 회사임을 주장합니다. 변호사입니다. 대본에 소송 대리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모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주장에는 A 회사와 B 회사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회사이다. 피고는 A 회사의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위장 폐업을 한 후 A 회사와 동일한 B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일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A 회사가 폐업한 건 지속적인 경영난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B 회사와는 엄연히 다른 회사이다. 피고가 B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 했으나 조언을 위해서 가끔씩 출근했을 뿐이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쟁점의 이유입니다. 같은 회사임을 증명하려는 이유. 피고가 이제 동일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어서 부당 노동 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피고가 대표로 주장하는 이유는
기업의 존속 여부로 위장 폐업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함입니다. 역할 배정 관련입니다. 피고 최배달은 최민준, 원고는 노중윤, 피고의 처남 김병철은 이면서, 피고의 아들 최영희는 민찬우, 판사 1, 2, 3은 각각 김현동, 손석희, 박준호가 맡을 예정이고 법원석이 1, 2는 박재윤, 김남규가 맡을 예정입니다. 법원 경위는 비현성, 원고 측 변호사는 손승우, 피고 측 변호사는 김상규가 맡을 예정입니다. 이제 모의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20-1069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하여 변론 준비 기일의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 소장 및 준비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각 유지는 무엇입니까? 피고 최배달은 A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데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하자 바로 당일 직장 폐쇄 조치에 들어갔고, 그 후 피고는 2020년 1월 1일 이종천함에게 A 회사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공장 기계 및 자재 일체에 대하여 서울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매매 계약서를 각 작성한 후 2020년 1월 2일 A 회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를 하고 전 직원을 2020년 1월 1일자로 퇴직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천함을 대표이사로 피고의 아들을 이사로 각각 등재하여 같은 업종의 비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장 폐쇄가 개시된 때부터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 답변서 및 준비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각 유지는 무엇입니까? A 회사와 B 회사는 별개의 회사이며 A 회사의 폐업은 경영난에 의한 폐업이지 위장 폐업이 아닙니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측의 의견 모두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원고들과 피고 모두 변론 준비 진술이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사의 폐업이 위장 폐업인지와 이로 인한 단체 해고가 불법 행위인가입니다. 즉, 피고의 폐업이 고의에 의한 것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측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저희 원고 측은 본 주장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얼마 전까지 A사와 B사에서 근무하던 김 부장과 마케팅 부인 이 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을 신청한 입증 취지가 무엇입니까? A 회사의 폐업이 피고 최배달의 고의에 의한 위장 폐업임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하며, 여전히 피고는 B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채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고 측 증거나 증인 신청하세요. B사의 이사인 최영희와 대표로 재직 중인 김병철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또 을 제1호증으로 B사의 사업자 등록증 및 김병철이 B회사에서 결제한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피고 측의 입증 취지는 무엇입니까? 을 제1호증은 B사의 대표자가 최배달이 아닌 그의 이종천함인 김병철임을 입증할 증거입니다. 채택하겠습니다. 양측 더 이상 신청할 증거나 증인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변론 준비기를 마치고 변론 기일은 증인 신문을 위해 이후 법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님 들어오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건 번호 2020-1069 손해배상 청구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먼저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 참석하셨습니까?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참석하였습니다. 피고 측? 피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참석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양측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술해 보세요. 먼저 원고 측 진술해 보세요. 피고는 사실상 A 회사를 폐업하고 근로자들을 모두 퇴직 처리한 후 이전과 동일한 회사를 이종천함 김병철을 대표자로 아들 최영희를 이사로 하여 같은 업종의 명칭만 달리한 B 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유가 없고 근로자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정당한 쟁의 행위를 하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려는 의도로 위장 폐업을 하였습니다. 원고 측 주장 잘 들었습니다. 피고 측, 원고 측 주장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사실을 지나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A사의 폐업은 장기간의 경영난에 의한 결단이었고 A회사와 B회사는 엄연히 다른 회사입니다. 고로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바입니다. 양측의 의견이 명확히 대립하고 있으니 각자의 주장에 대해서 증거 제출이나 증인 신청이 있으면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사의 폐업이 피고의 고의에 의한 위장 폐업인지와 위장 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및 그 경우 근로자들이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민법 제750조에 의한 해고가 불법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인가. 즉 피고의 행위가 위장 폐업인지를 증인들을 신문하여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원고 피고 측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원고들이 주장하는 폐업이 위장 폐업임을 입증하기 위해 얼마 전까지 A사에서 부장으로 일했던 김 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그럼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언제까지 A사에서 근무했나요? 저는 A사에서 근무하다가 새로 설립된 B회사에서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고당했습니다. 증인은 A사와 B사가 동일한 회사라고 생각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고 최배달은 이제 계속적으로 회사에 나서 운영을 했고 그의 처남인 김병철은 최배달의 지시에 따르며 이름만 대표이사지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이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나요? 지난번 사무실 밖에서 최배달이 김병철을 꾸짖는 소리를 들었고 최배달은 모든 결정사항을 관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최배달은 전과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여 기업을 존속시키며 B사의 여러 중요 결정 사항에 관여하였습니다. 증인의 말에 따르면 두 회사의 대표는 피고로 보입니다. 만약 대표가 아니라면 피고보다 직책이 높은 김병철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피고 측 증인 반대 신문하세요. 증인은 회의 시간에 늘 참석합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최배달이 매일 출근하는 것을 보았나요?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보았습니다. 피고에게 직함이 있나요? 김병철, 최배달 모두에게 대표님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둘의 직함이 같았을 뿐이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김병철이었습니다. 피고가 회사에 지속적으로 출근을 한 이유는 대표였던 경험을 살려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였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소음이 발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세요. 피고 측 증인 있습니까? 네, D사의 이사인 최영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최영희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피고 측 증인 신문하세요. 증인은 실제 B사의 이사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배달도 대표자인가요? 최배달은 존을 위해서 때때로 출근하는 고문일 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앞서 말했듯 직함에 오류가 있었을 뿐이지 그가 대표였던 것은 아닙니다. 또 피고가 회사에 나와 여러 조언을 하던 것은 대표가 아닌 고문의 역할을 한 것이지 한 회사를 대표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최영희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세요. 피고 측 더 신청할 증인이 있나요? 피고의 회사에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김병철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증인 김병철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B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가요? 대표입니다. A와 B는 동일한 회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저였고 저는 대표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또 제가 회사를 설립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최배달을 불렀을 뿐이지 그에게 사내 전체 일을 맡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와 증인 김병철이 하는 업무부터가 달랐음이 둘의 지위를 구분합니다. 또 최 배달이 회사에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닌 때때로 조언이 필요한 시에만 방문했던 것인데 이러한 이유들로만 최 배달이 대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 측의 지나친 억측입니다. 김병철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은 늘 제1호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세요. 피고 측 증인과 증거 채택하겠습니다. 원고 측 신청할 증인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마케팅부 2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원고 측 대리인, 원고 측 증인 2차장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A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A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 다시 B사로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마케팅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인은 B사의 대표가 누구인지 아나요? 최배달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에서는 김병철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표는 최배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모든 중요 의사 결정은 최배달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모르는 회사 직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단지 자문을 해주기 위해 출근했다고 하지만 여러 직원들의 증언을 들어봤을 때 이는 거짓말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피고가 전부 맡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병철이 아닌 최배달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주세요. 원고 측 증인도 채택합니다. 양측 더 이상 신청할 증거나 증인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증인들을 신문하였으나 다툼 있는 사실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당사자 신문을 하겠습니다. 피고는 A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폐업을 한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고 대표가 보기에도 회사가 경영난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2019년에 매출 실적이 전년도 대비 25% 상승해서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근로자들이 월급의 상승을 회사 측이 제시한 것보다 높이 요구하며 파업을 하자 피고는 회사를 미장으로 폐업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입니까? 2019년 매출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의 폐업은 장기간에 걸친 경영난에 의한 것입니다. 피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뿐이지 경영난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폐쇄 조치에 들어갔을 뿐이고요. 원고 측에서는 추가 증거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각 제1호증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무제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제 최후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A사의 최배달은 어떠한 해고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명목상의 이유로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사업 재개, 개인 기업으로의 이행, 신설 회사를 설립하는 등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해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바, 이는 위장 폐업에 의한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이른 것에 그치지 않고 고의로 어떠한 해고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경영상 어려움을 명목상의 이유로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또한 조합원 전원을 몰아내고는 다시 사업 재개를 하는 등 종전과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해 여전히 예전과 같은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 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로서는 위장 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 제538조의 제1항에 따라 구 회사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 회사에 대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인 5천만 원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위장 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 또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피고 측 최종 변론하세요. A 회사와 B 회사는 동일한 회사가 아니며 대표자도 최배달과 김병철로 엄연히 다릅니다.
또한 A회사의 폐업은 경영난에 의한 폐업으로 위장 폐업을 하여 해고 사유가 없는 근로자들을 해고한 부당 해고가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폐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퇴직 처리된 것입니다. 설사 부당 해고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판정리 위장 폐업에 의한 부당 해고가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위자료를 중복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최종 변론을 마치고 판결을 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장 폐쇄가 개시된 때부터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한 부당 해고 기간의 임금인 5천만 원 지급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만재일까지 연 이하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본 사건에 관한 판결 절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영어로 할까? 오케이.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씨.